호반서밋 B5, 프루지오 B3 두 단지는 같은 풍무역 역세권 개발지구 안에 있고 B5 호반건설은 동쪽, B3 대우건설은 서쪽에 있습니다. 제대로 비교해볼까요? 먼저 규모입니다. 호반서밋 9개 동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1에서 29층 956세대, 프루지오 12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에서 29층 1524세대 더 큰 단지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호반서밋은 1.48대, 프루지오는 1.4대. 입주 시기 호반서밋 2028년 10월, 프루지오 2028년 11월 한 달 차이. 주택형은 호반서밋 84AB, 112AB, 86P 펜트하우스, 프루지오 74AB, 84ABC. 84 최고 가격은 호반서밋 7억 860만원, 프루지오는 7억 1000만원, 84A 발코니는 608만원 대 624만 1000원. 커뮤니티 시설도 비교해보겠습니다. 호반서밋 샤워실이 있고 프루지오 샤워실 대신 사우나, GX룸, 필라테스가 있는 호반서밋, 프루지오는 GX룸만,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프루지오는 스터디룸, 독서실, 남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지오엔 어린이집, 시니어 클럽이 있지만 호반서밋은 없습니다. 비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 쉽게 말해서 아파트 품질의 세부평가 항목입니다. 거주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항목 또는 살면서 뒤늦게 중요함을 깨닫는 항목 9개를 뽑았습니다. 최고 수준은 별 4개, 평균 이상은 별 3개, 기준 수준 별 2, 법적 최소 기준 미흡이라고 볼 수 있는 별 1. 자,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항목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윗집에서 뛰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 얼마나 막아주는지 기준인데 두 단지 다 별 1 미흡합니다. 다음 경량 충격음 차단 성능, 슬리퍼 걷는 소리, 즉 가벼운 소리를 줄이는 능력인데 이것도 역시 별 1입니다. 다음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 옆집과 내 집 사이 벽이 소리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평가하는 수치죠. 호반서밋 별 3개, 프루지오 별 4개, 프루지오가 더 좋습니다. 다음 화장실 급배수 소음, 위층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얼마나 적게 들리는지인데 호반서밋과 프루지오 모두 다 별 3개. 다음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집 안으로 햇빛이 얼마나 골고루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죠. 둘 다 별 1입니다. 단위세대 환기 성능 확보, 집안 공기가 얼마나 잘 순환되는지의 평가 항목인데 이건 역시 별 3개 각각 받았습니다. 다음 방범 안전 콘텐츠, 현관문, 창문 등 침입 방지 기능과 관련된 안정성을 평가하는 건데 호반서밋 별 3개, 프루지오 1, 호반서밋이 평균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차 공간 추가 확보, 세대당 추가 여유 공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호반서밋 별 1, 프루지오 별 2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지반 녹지율, 단지 안에 흙과 녹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의 뜻인데 이 부분은 호반서밋 별 2, 프루지오는 별 1입니다. 청약하기 전에 이런 정보는 꼼꼼하게 확인하면 좋겠죠.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이 9개 항목 이외를 더 보시려면은 각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반서밋 B5블럭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분석한 영상 고정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단지 풍무역 프루지오 더 마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쭉 살펴보면 상황에 맞는 추천동은 생활 폐기물 보관소 냄새, 소음에 괜찮은 위치는, 생활 폐기물 보관소 거실 창문 기준 가까운 위치는, 동간거리 아쉬운 위치는, 다용도실에 창문 없는 타입은, 평면도 뭔가 이상한데, 드레스룸 창문 없는 타입은, 드레스룸이 제일 좁은 타입은, 드레스룸이 제일 좁은 타입은, 알파룸이 있는 타입은, 침실 벽뚝튀가 있는 타입은, 침실 이면창 타입은, 침실 2, 3 메리평 북박이장 옵션이 있는 타입은, 필로티 3층 물량 있는 타입은, 84A와 84C 타입 10가지 차이점은, 이 모든 궁금증을 영상 흐름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풍무역 프루지오 더 마크, 서울 5호선 연장 개발 호재가 있는 풍무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를 보면 풍무역 바로 옆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남쪽으로는 홈플러스, 거기에 풍무역 중심 상권 180여 개 점포가 이미 조성 중이죠. 입주하자마자 생활권 완성형입니다. 역세권 상권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과 공원도 조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에도 더 공원이 있죠. 그래서 B3 단지 서쪽 바로 아래쪽, 그리고 대로변 넘어서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에 보면 초등학교 F3, 중학교 F2, 유치원 F4, 대학 부지 F5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가칭 풍무역초 2029년 3월 개교 예정, 그 전까지는 금파초로 임시 배정될 예정입니다. 사후역을 지나는 위치라 도보 통학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반 서밋과 다르게 여기에는 풍무역초, 사후초 나눠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후초로 배정되는 부분은 추후에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학교는 김포 여중이 남녀공항으로 전환되면서 이전 신설된 풍무역 중학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대학 부지는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역세권, 개발 호재, 상권, 교육, 공원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입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와 청약 일정도 중요하죠. 김포는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규제 지역이 유지됩니다. 즉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없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청약 1순위 체크사항도 잊지 말고 확인해야 됩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11월 3일, 1순위 11월 4일입니다. 이어서 시세 비교도 해볼까요? 이번 프루지오 더 마크 84타입 기준 약 7억 원, 주변 단지랑 비교해보면 바로 동쪽에 있는 2028년 준공 예정인 B5블록 호반 서밋 33평 7억, 그리고 2016년도에 준공된 풍무 프루지오 34평 6억 2천, 옆쪽에 2018년도에 준공된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 34평 6억 8천, 그리고 2028년 준공 예정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34평 7억 7천으로 비싸죠. 그리고 마지막 단지 2018년도에 준공된 김포사우 아이파크 34평 6억 1천입니다. 보셨죠? 입지 대비 가격은 합리적 구간입니다. 자, 이제 단지 배치도 향 분석을 가볼까요? 단지 배치도를 자세히 보면 방위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정확하게 위쪽이 정부, 아래쪽이 정남쪽입니다. 지도 위에 단지 배치도를 겹쳐보면 바로 아래쪽에 풍무역이 있고 단지 남쪽 근린공원을 또 지나서 이 선수공원도 옆엔 또 이마트 트레더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동은 110, 111동,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운 301, 2, 3, 4, 5동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공동시설 위치도 살펴봐야겠죠.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302, 307, 308동 지하 1층에 인접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살펴보면 302동 서측, 307동 남동측의 5개 계단과 엘리베이터, 303동 남서측, 307동 남서측에 5개 계단이 설치된다. 이 5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302, 307, 308동 뿐만 아니라 이 303동도 주민공동시설이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궁금한 점, 상황에 맞는 추천동은 바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교통, 출퇴근 중심은 310, 311동, 커뮤니티 생활 편의는 302, 3, 7, 8동, 교육은 301, 2, 3, 4, 5동, 조용한 환경은 306동. 자, 306동 여기죠. 옆에는 근린공원이 있고 학교는 여기, 아래쪽에는 지하철역, 이 중앙에는 커뮤니티 시설. 그래서 306동이 조금 더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궁금한 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활 폐기물 보관소 냄새, 소음 괜찮은 위치는 먼저 생활 폐기물 보관소를 확인해야겠죠. 자,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드렸습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소 점이 찍혀있죠. 그거를 조금 더 크게 동그라미로 확대해 드렸고,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306동의 6호가 생활 폐기물 보관소와 거리가 멀어서 괜찮고, 그리고 312동의 5호와 6호 라인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06동 6호 바로 여기죠. 1호 라인 옆에 생활 폐기물 보관소가 있고 6호가 제일 멀죠. 312동은 1호 라인 앞쪽, 근린생활 뒤쪽에 생활 폐기물 보관소가 2개가 설치됩니다. 제일 먼 5호와 6호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먼 위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는 이 생활 폐기물 보관소와 약 20m 정도 내 냄새, 벌레, 소음에 분리할 수 있다
있죠. 중고층은 오히려 가깝다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생활 폐기물 보관소 거실 창문 기준 가까운 위치는 바로 이어서 살펴보면 305동 235, 312동 1호입니다. 305동 235 바로 여기죠. 여기 바로 앞에 하나, 그리고 옆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312동의 1호는 바로 옆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 거실 창문 기준 바로 앞쪽에 있는 부분, 누구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소음, 냄새, 악취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살펴볼게요. 동간거리 아쉬운 위치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301동과 302동, 303동과 304동 사이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같죠. 이렇게 303과 304동을 하나의 동이라고도, 301동, 302동도 하나의 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302동과 303동 4호와 3호입니다. 302동에 여기 4호, 303동에 여기 3호입니다. 평면도를 붙여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죠. 302동, 303동. 302동 4호는 84 B타입, 303동 3호는 74 B타입입니다. 세대 간의 사생활 침해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겠으나 이 동간의 거리, 자, 이렇게 가깝다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향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단지 배치도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142도 남동, 232도 남서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침실 23 기준 322도 북서향, 그리고 알파룸 기준 52도 북동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해 드렸죠. 남동 142, 남서 232도. 자, 다 이렇게 되는데 84 이 B타입 부분입니다. 302동 4호, 북서 322도 주방 쪽 침실 23 기준이 되는 거고, 침실 3과 이 알파룸 쪽 창문인 북동향이 되는 겁니다. 303동 쪽의 84 B타입도 역시 이렇게 되죠. 이 84 B타입의 위치들이 아무래도 자녀들 방 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북서향, 북동향이라서 만약에 이 84 B가 아니고 이 84 A타입처럼 판상형 구조의 남서향이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타워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84 B타입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래도 북향은 결로나 곰팡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수많은 단지를 분석했던 노하우를 통해 청약 전략, 타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총 5가지 타입입니다. 74A, 74B, 84A, B, C. 먼저 74A 타입입니다. 594세대를 모집하며 구조는 4베이 판상형, 위치는 301에서 305동, 310에서 312동입니다. 특히 301, 304, 311동은 14층,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4, 301, 311은 14층 또는 15층이죠. 바로 뒷동 저층 세대들은 조망권에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303동도 그리고 312동도. 향은 남동, 남서향입니다.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가 있고 침실 2, 3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 창문이 있는 디귿자 주방에 창문이 있는 다용도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고 창문이 있는 넓은 드레스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빠진 구조네요. 이어서 74 B타입입니다. 255세대를 모집하며 4베이 판상형 구조, 위치는 302, 303, 305에서 310, 312동입니다. 향은 남동, 남서향입니다. 이 타입은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주방 맞동풍은 되진 않지만 이 왼쪽 편 큰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용도실 창문이 없죠. 주방 쪽에 창문을 열고 잘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상황들은 자, 이렇게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상황. A타입과 동일하게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침실 2, 3이 나란히 붙어 있고 디귿자 주방, 넓은 광폭으로 되어 있는 안방, 발코니, 드레스룸, 그리고 옆에 창문이 또 있기 때문에 안방이 이면창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용도실에 창문이 없는 타입, 바로 74 B타입이죠. 평면도 뭔가 이상한데? 바로 74 B타입 평면도 뭔가 이상하다는 점, 저는
이 드레스룸 표기 위치입니다. 자, 홈페이지 살펴보면 역시 드레스룸 표기 위치. 자, 유상 옵션으로 보면 드레스룸 특화, 창문 아래쪽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되고 이 앞쪽엔 파우더장, 북박이장이 여기입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도 보이다시피 창문 왼쪽에 이 드레스룸, 파우더장, 여기는 북박이장이 되겠죠. 룸, 문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더 살펴보면 드레스룸 창문이 없는 타입은 바로 74B죠. 드레스룸은 이 아래쪽 창문은 없습니다. 나와서 파우더룸 쪽에 창문이 있는 거고 위쪽은 북박이장입니다. 드레스룸이 제일 좁은 타입은 바로 74B 타입입니다. 모든 타입의 드레스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딱 봐도 74B 바로 이 공간이죠. 드레스룸 기준으로는 좁습니다. 하지만 북박이장까지 포함하면 수납은 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84 타입들로 넘어가기 전에 평면도 5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방만 각각 살펴볼게요. 들어와서 바로 발코니, 들어와서 바로 발코니, 들어와서 바로 발코니, 들어와서 바로 발코니. 자, 여기 74B 타입 들어와서 바로 실외기실 중간에 발코니, 발코니 위치 그리고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사이버 모델에 나와 있는 84A 타입 안방, 호반서밋 B 타입, 호반서밋 112A 타입 안방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안방문 앞에서 보이는 화면, 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가 뒤쪽, 문 앞쪽이 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방향입니다. 모두 다 발 쪽 근처 옆에 발코니죠. 자, 하지만 74B 타입은 문 쪽에서 바라봤을 때 문 바로 왼쪽 머리, 아래쪽이 발 옆에 발코니입니다. 자, 이런 침대 배치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기운의 흐름이 방해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방향도 좀 다르죠. 자, 단지 배치도에서 74B 타입 평면도를 붙여봤습니다. 먼저 302동 같은 형태의 남서양, 보통 이렇게가 머리 부분이니까 침실 2, 3쪽은 남서양, 침실 1은 북서양으로 머리를 두고 잡니다. 자, 303동 같은 경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실 2, 3은 머리가 남동향 방향으로 취침, 그리고 안방은 북동향 방향으로 취침을 하게 됩니다. 74B 타입 안방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그렇고 사 위치, 자, 여기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머리 방향이 여기니까 북동향이죠. 자, 308동도 북동향, 309동도 북동향. 자, 여기는 머리 방향이 이제 이렇게 북서향이죠. 북향 쪽 방향으로 안방에 침대 배치가 된다. 물론 안방의 침대 위치를 이쪽이 아니고 바로 이쪽 방향으로 두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발코니 쪽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향이고, 지금도 보면 침대가 발코니를 간섭하는 부분이 있죠. 침대를 돌리면 더 많은 간섭이 생기고 살짝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되어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4A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590세대를 모집하고 포베이 판상형 구조, 306에서부터 310동에 위치하며 남동 남서향입니다.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복도 팬트리에는 이렇게 벽 툭티가 확인되고 있네요. 침실 2, 3 나란히 있으며 기역자 주방 창문, 옆에 다용도실도 창문이 있고 안방의 발코니, 창문이 있는 넓은 드레스룸이 특징입니다. 특히 침실 2, 3 메리평 북박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옵션, 여기서 특이점은 침실 3이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고 메리평 북박이장을 설치해도 큰 장이 설치가 된다. 그리고 이 타입은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 창문이 크다, 다용도실 창문 형태,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창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B 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역시 타단지의 평면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 공고가 뜬 풍무역 호반섬이 B5블럭 84A 타입입니다. 복도 팬트리가 있지만 이번 평면도의 팬트리 공간이 더 넓죠. 하지만 호반섬이 같은 경우는 침실 4가 있고,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 가변형 벽체를 허물고 이렇게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도 조금 더 넓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약 반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이 시원하게 넓게 있는 걸 원하신다면 이번 평면도가 더 괜찮겠죠. 자, 두 번째 단지입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84A와 D타입을 소개해드립니다. 거실을 끼고 침실 2, 3이 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 안방이 뒤쪽 방향으로 대피 공간으로 넘어가는 문이 있는 좁은 드레스룸이 아쉬운 평면도 구조입니다. D타입 같은 경우는 호반섬이 평면도랑 거의 비슷하죠. 침실 4가 있고 안방 좁은 드레스룸이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터닝도어라고 해서 거실과 안방 발코니를 넘나들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풍무형 롯데캐슬 시그니처 84A 타입입니다. 이번 평면도와 비슷한 공간으로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게 특징. 하지만 안방 발코니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역시 여기도 약간은 좁은 드레스룸 공간. 하지만 여기 부부 욕실 공간은 이번 평면보다 조금 더 넓다는 거가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84B 타입으로 가보겠습니다. 56세대를 모집하며 3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302, 303동입니다. 향은 남서향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 2, 3 기준, 바로 여기가 북서향, 알파룸 기준, 자 이쪽이죠. 북동향이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도 있고, 그리고 복도 끝에 창문이 있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침실 3은 이면창, 침실 2는 벽툭티가 확인되네요. 다용도실에 창문이 있고 안방 광폭으로 되어 있으며 발코니, 창문이 있는 드레스룸으로 유상 옵션 선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실 2, 3 메르평 북박이장, 여기도 기본적으로 넓은 침실 3쪽에 북박이장이 큰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3과 알파룸을 통합하면 여기 북박이장이 설치되고 3개의 창문이 있는 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4B타입, 주변 B타입들을 갖고 와서 살펴보면 호반섬이 B5블럭 84B타입 판상형 LDK 구조 빼고는 다 타워형입니다. 이번 평면도처럼 이렇게 3면 개방, 자, 3면 개방인가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2, 롯데캐슬 시그니처 2, 풍무 푸르지오 84B타입이 딱 드레스룸 쪽에 창문이 더 있어서 3면이 되겠습니다. 요 좁은 이 드레스룸 창문 하나로 인해서 3면보다는 침실 3, 알파룸 쪽까지 포함이 돼서 3면이 개방되어 있는 창문, 이번 평면도가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안방의 드레스룸 살펴볼까요? 이번 평면도에는 넓고 창문이 있습니다. 센트럴 푸르지오 84B타입 없죠. 롯데캐슬 시그니처 84B타입 여기가 있습니다. 이번 평면도처럼. 풍무 푸르지오 84B타입 창문이 있지만 공간이 좁죠. 호반섬이 B5블럭 공간은 괜찮지만 창문은 없습니다. 자, 이번 84B타입 물량은 적지만 침실 2, 3 알파룸 쪽의 향이 북쪽 방향이지만 그래도 꽤 잘 빠진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알파룸이 있는 타입은 84B타입입니다. 침실 벽 툭티가 있는 타입은 역시 84B타입, 침실 이면창 타입 역시 84B타입, 알파룸과 통합하면 창문이 3개입니다. 침실 2, 3 메리평 북박이장 옵션이 있는 타입은 84A와 84B타입, 필로티 3층 물량이 있는 타입은 동호 배치도를 살펴보면 74A, 자, 이 위치에 필로티 3층부터죠. 84A 그리고 84B, 자, 이렇게 3개 타입이 필로티 3층이 있는 타입입니다. 자, 이어서 84C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29세대를 모집하며 포베 판상형 구조, 그리고 312동으로 위치가 고정, 향도 남서형 100%입니다. 넓은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침실 2, 3이 나란히 있는데 3 공간이 조금 더 넓다. 창문이 있는 주방,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있으며 안방에는 발코니, 창문이 있는 넓은 드레스룸이 확인됩니다. 이 평면도는 역시 세대 구분형, 서브 마스터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은 현관 창고 대신 현관 그리고 욕실이 그리고 침실 3으로 넘어가는 문 등으로 변화가 되고, 서브 마스터룸은 역시 복도 팬트리가 욕실이 되며 침실 3으로 지나가는 문과 그 안쪽에 드레스룸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특징뿐만 아니라 84A와 C타입 10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이렇게 평면도 나란히 붙여보면 크게 차이가 나보진 않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위치와 향, 306동에서 310동 남동향과 남서향인 A타입,
하지만 C타입은 다 고정이 되어 있죠. 312도인가 남서양. 구조 변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A타입은 확장 기본형만 있는데 C타입은 세대 구분, 서브 마스터룸까지 선택 가능하다. 현관 창고입니다. 다 있지만 C타입이 더 넓다. 복도 팬트리 둘 다 있지만 A타입이 조금 넓고 C타입은 욕실로 변경 가능하다. 침실 3의 특징 둘 다 있지만 C타입이 더 넓다. 메리평 붙박이장 A타입이 가능하죠. 드레스룸 선반은 A타입이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6단, C타입은 5단입니다. 욕실 특징은 A타입은 공용 욕실은 욕조가 설치, 부부 욕실은 샤워부스, C타입은 공용 욕실은 샤워부스, 부부 욕실은 욕조로 설치됩니다. 발코니 확장비 C타입이 더 비쌉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 비용 차이가 있죠. 현관 중문, 현관 수납, 복도 팬트리 수납, 드레스룸, 침실 붙박이장, 다용도실 수납, 주방 특화 등 세부적인 비용 차이가 납니다. 이어서 5개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 살펴볼까요? 제일 비싼 타입은 84B, 제일 싼 건 84A 타입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호반섬이 B5블럭의 84A 타입끼리 발코니 확장비를 비교해보면 풍무역 프루지오 더 마크 16만 1,000원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자, 평면도 분석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평면도 정리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74A, B, 84A, B, C 구조, 특징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립니다. 잠시 멈춰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면도 위치별 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 5개의 평면도들 어느 위치가 어디가 더 폭이 더 긴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색깔은 큰 순서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거실 하나 살펴드리면 이 84B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주황색은 84A, 84C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거실은 74A와 74B가 거실 폭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현관 길이를 동일하게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은 84B 폭이 제일 크며 그 다음에 74A와 B가 동일합니다. 자, 침실 1은 84 타입들은 모두 동일, 그리고 74A 그리고 74B입니다. 자, 침실 2는 84B가 제일 크며 나머지가 동일합니다. 자, 침실 3은 84B와 C가 동일하며 그 다음에 74A와 B가 동일합니다. 침실 1쪽 발코니인데요, 폭보다는 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안방 발코니 쪽 84B가 제일 넓고 그 다음 74A, 84A와 84C가 동일, 그리고 74B가 발코니 면적이 제일 좋습니다. 74B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죠. 84B, 74A, 84A와 C 그리고 제일 좁은 건 74B입니다. 자, 이렇게 위치별 폭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풍무역 프루지오 더 마크 입지부터 단지 배치, 평면도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입지는 확실히 좋습니다. 구조도 잘 나왔고 다만 일부 타입은 위치와 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나의 우선순위, 금액, 출퇴근, 교육, 구조 뭐가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명확히 정리해야 후회 없는 청약이 됩니다. 청약 전략이나 타입 선택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